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심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도의 실상이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중도의 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어느덧 벌써 13번째인데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흔히 들려오는 말 중에 불교는 어렵다는 말을 있는데,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풀어서 차츰차츰 체계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쉽게 풀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걸 그대로, 또는 낱말도 어려운 낱말 막 쓰는 거, 그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지향을 해가지고 좀 쉽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시면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불교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서 말씀을 드려가고 있으니까 제1화서부터 차츰차츰 한 번 듣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쭉 들어오시면은 자신도 모르게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체계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1화서부터 많이 보시고요, 또 많이 전해 주셔가지고 그 불교에 대한 체계를 못 잡고 있는 분들 앞으로 체계를 잡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중도의 행은 이제 중도의 실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 과거 인도에서도 이제 지금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나름대로 깨달았다, 해탈했다는 분이 많았던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다 묶어서 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 바깥에 있는 도다 이제 이런 뜻이겠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어떤 경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해서 뭔가가 부족했거나 어딘가가 좀 잘못될 거다 이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해본들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수행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네들과는 조금 다르죠. 차원도 조금 높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그 어떤 가르침도 부처님께서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도의 행도요,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본래 이치, 본래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렇고 세상의 본래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당신이 어떤 주의 주장을 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다른 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외도의 가르침하고 틀린 거는 부처님이 틀린 주장을 하셔서 틀린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완전히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렇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 그대로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판명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중도의 행은요, 지난 시간에 중도의 실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도의 실상이라는 것은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도 그랬을 것이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8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내용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도의 행이 되겠고 또 이 8가지 다 해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8정도, 8성도 이렇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써가면서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르게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는 거는요, 글자 그대로 바를 정도의 볼견자니까 바르게 본다 하는 거는 정견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지 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바른 거냐? 무엇을 바르게 보라는 거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보라는 것이 그 이치 바로.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이것이 중도고 실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도로 존재한다. 그 실상을 바르게 봐라. 그럼 이게요, 뭐 눈이 나빠서 바르게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껌껌해서 바르게 못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 바르게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혜의 자리에서 지혜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원리는 이렇고, 그렇죠? 존재하는 모습은 이렇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실상 그대로 봐라. 이거는 이 견자는요, 눈의 작용이 아니에요. 눈의 작용이 아니고 지혜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르게 봐라. 그러면은 그 이치에 따라서 생각도 중도 실상 그대로 하라는 것이 이게 정사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존재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거 그대로 생각도 해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중생들은 생각이 좀 다른 데로 많이 가 있잖아요. 자기 어떤 뭐 이권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이치 그대로 생각.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어죠. 말도 세상의 이치 그냥 그대로 해요. 자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보고 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분별하고 비방하고 또 내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러지 말고 세상의 이치를 이치 그대로 중도실상 그대로 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도 그대로 해라. 이걸 정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말이죠.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카르마라고 그러는데 그 업이라는 건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사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은 의업, 생각하는 업이다 해서 의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는 구업이 되죠. 말하는 업이다. 그럼 이거는 신업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업자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은 의업, 구업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신업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합쳐진 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대로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합쳐진 그 생활도 세상의 이치 그대로 중도실상 그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진이 되죠. 그것이 어느 한순간 잠시 이렇게 돼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속이 돼야지 반짝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지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속. 꾸준히 해 나가라. 그게 정진입니다. 이 정진이라는 말은요, 불교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정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든 간에 꾸준히 계속하는 걸 정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중소일상 그대로 다 이제 굳어지잖아요. 딴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게 정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늘 가라앉아 있게 된다. 이게 정dom입니다. 가라앉아.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마음이 사실 내 마음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잘 안 되거든. 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는 꾸준한 평평함을 유지하는 건데, 마음이 들뜨면은 뭐가 되나? 마음이 들떠도 제대로 안 되고요. 마음이 또 너무 가라앉아 버려가지고요, 이게 그냥 푹 꺼져도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고르게 쭉, 그러니까 이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런 이제 평정을 유지할 때가 이제 정정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팔정도를 이렇게 둥글게 써놨습니다. 둥글게 이렇게 위아래로 안 써놓고 둥글게 써놓은 거는, 우리가요, 말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글도 어디서부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견에서 시작을 해서 정정에서 끝날 수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정견부터 쓰고 정정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은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8가지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지금까지의 중생으로서 그렇게 막 번복이 됐던 생활이 차츰차츰 정리가 되면서 활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생활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정견, 정사, 정원 이거를 글자로서요, 풀이를 해가지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그렇다 하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움직임으로 나타나야지 머릿속에 넣고 무릎치고 있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완전해지면 부처님의 경지가 되겠죠. 근데 중생이 이게 배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래야겠다 해서 조금씩 옮겨가면서 우리의 생활이 차츰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가는 것이 최고예요. 한꺼번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8가지라고 해서 8정도. 이 정자는 이제 중정의 도다 해가지고 8정도라고도 하고, 성자를 써요. 성스럽다고. 그래서 이 8성도는 성인들이 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8정도도 하고 8성도라고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살아가는 데서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 가서 할 거냐, 이게 어디 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고요한 곳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떠나서 이것 하는 데가 어딘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떨 거예요? 또 어느 좋은 곳에 가서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빼고, 이달 빼고, 금년 빼고, 언제쯤 날 잡고 시 잡아서 내가 어디 가서 발전도를 행하겠다? 될까요,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럼 설사 그런 어떤 언젠가 미래에 어떤 곳에 가서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나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도 내 생활이고 여기도 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생활 빼놓고 어디 가서 언젠가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나의 생활이에요. 또 거기 가면은 또 거기대로 생활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생활이 아닌 다른 어떤 생활을 찾는다 해도요, 여기에 일상생활하고 거기에 일상생활하고 틀린다고 쳐도 거기에 가서 또 하다 보면 그것도 일상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서부터 이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중생이라 고해다 해도요, 사람이라는 건 선천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또 뭐가 잘된 것 같다. 이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잘 비춰가지고 이것을 내가 그동안에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도록 하고 생각도 바르게 정리를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합쳐진 생활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바르게 하고 그것이 이어지도록 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해서 그 평정을 유지하다 보면 또 사물이 더 그만큼 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문제는요, 글자 해석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글자 해석은 쉬워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쉽지 않습니까? 글자 해석은 쉽지만은 또 개념도 쉬워요. 문제는 어디가 어렵냐?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오늘은 이래야지 하다가도 또 딴 생각이 나면은 또 확 바뀌고 하는 그런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행은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잘된 거는 살려가면서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 이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승화시켜가는 이것이 팔정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은요, 조금 멀리 가서 찍은 거예요. 어디 가서 찍은 거냐면요, 저기 중국에 신강위구르 자치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트루판이라고 하는 곳인데 화염산이라고 있습니다. 화염산. 이게 이제 그 산이요. 산이 완전히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 이게 화염이 뭐예요? 불꽃 아니에요? 불꽃. 멀리서 보면요, 산으로 보이지 않고 불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요새 길을 냈어요. 길을 이제. 그래서 그 화염산을 이제 관통하는 그 이제 꾸불꾸불된 길을 찍은 건데, 이게 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요. 여기 보면 글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글자도 쉽고 뭐 말도 쉽고, 그래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저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가면 되겠네. 네? 뭐 얼마 안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안 그래요. 길이란 게. 그래서 이것도 말로 생각으로 아주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행동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혹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고 내가 실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지. 물은 안 먹고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을 집에서도 이렇게 보고, 내가 저기를 가는 거고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리다는 걸 이제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하나 보여드릴 사진은 이게 미얀마 양곤 그 쇠다곤 탑 앞에서 찍은 건데, 이날 하필이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이제 빗물에 이렇게 젖었었는데, 그걸 봤더니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얀마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무릎 꿇고 있는 거는 이제 여자인데, 그 젖은 거기에 앉아서 이제 탑 앞에서 뭔가를 기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사람들이 잘 생각하면 잘난 면도 있고 못난 면도 있겠지만은요, 이 팔정도 이런 걸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소박하게 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번째인데 14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열반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경전에 나온 말씀에 의해서